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아들같이 생각했다.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휩싸인 장성의 부인이 군 검찰 조사차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어머니들의 억장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을 던지는 것이 과연 아들한테 할 수 있는 행위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여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성의 부인은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런 변명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갑질과 아들, 아마도 어제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던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간추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왔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재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구형하는 순간에 그 재판정의 방청 속에서도 그 탄성이 꽤 있었다고 하죠. 네. 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단도 그 당황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구형량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지성 전 그 삼성 미래전략실장, 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고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영수 특검이 직접 그 재판장에 나와서 이제 구형을 했죠. 본인 스스로 세계적인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형적인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그 국민 주권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피고인들이 그 뉘우침 없이 수사 및 그 재판 과정에서 그 허위 진술과 그 진술 번복을 통해서 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그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유정까지 했다면서 그 중형 구형 사유를 이제 밝혔는데요. 판결은 25일 오후 2시 반에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네, 공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공판 자체가 이제 TV로 생중계될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는, 특검이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초록색 노트까지 들고 나오면서 그걸 읽으면서 울먹이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초록색 노트가 어떤 노트냐, 얼마짜리냐, 이게 또 이제 언론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참 언론들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이에 대해서 모든 게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면서도 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려 청탁한 적도 없고,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걸 욕심을 냈겠느냐. 너무나 심한 오해로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하고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57분 동안, 아베 일본 총리와는 23분 동안 이제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하죠. 특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서 이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에 참아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했다고 그러죠. 트럼프 미 대통령, 그런데 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곧바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강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한 그 지원 그리고 핵 잠수함 도입 검토 도입 의사를 밝히고 내년도 국방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 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아침 기사 나온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핵심은 뭐냐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의 확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과연 미국이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는 것을 허용할지도 의문이고 핵잠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북한이 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겠다라는 그런 정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상당히 좀 신속하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 정부 명의 성명이라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하루 만에 이제 그 정부 성명 방식으로 이제 이 강도 높은 북한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요. 북한은 보통 그 애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외무성 성명으로 그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해왔거든요. 정부 성명은 그보다 한 단계 격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은 그 정부 성명에서 그 안보리 그 제재 결의가 북한의 그 주권에 대한 그 난폭한 침해다. 전면 배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미 천명한 대로 이 단호한 뭐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그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싣고요. 미국의 그 적대 행동과 그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강화를 그 내려놓지 않겠다. 협상도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이제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그 정부 성명에서 주목되는 점은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에 그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난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북한은 그 정부 성명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이다. 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 덕분에 원유 중단, 그 수출 중단 이거 벗어났는데 참. 다만 북한 독특한데요 여기가. 어제 국민의당 조배숙, 장병환, 황주홍, 이상돈 뭐 이런 4명의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대표 출마를 철회해 줄 것을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 뭐 출마 의지도 급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로가 굉장히 심한 말들을 면전에서 주고받았다고 하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신은 이미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죄다. 이제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 이제 이 안철수 전 대표 내게 그 대표 출마를 그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정계 은퇴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고요. 대선 패배 책임론 등에 대해서 그 자신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은 그 지방선거,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그 새 사람이 되고 있다. 이제 이게 참 주목되는 발언이었는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하룻밤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잠자리에 메모지를 두고 생각나면 메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모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가 싶기도 한데요. 회동 후에 그 황주홍 의원은 안 전 대표의 그 말을 들어보니 우리와 너무 딴 세상에서 사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돈 의원 역시 그 베개 대고 얘기했다. 이렇게.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말랐어요, 요새. 제가 보니까. 그 화면을 통해서 봐서 그런데. 뭐 고민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고민은 많을 거예요. 잠은 제대로 못 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권력과 유착해서 사익을 추구했고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봤을지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징역 12년이면 이례적인 중형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이제 크게 5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및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5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그 혐의 중에 형량을 보면은요, 이 재산 국외 도피 혐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고요. 50억 이상의 횡령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 특검의 구형은 이러한 혐의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12년 구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그 재판부가 어떠한 어느 정도의 그 형을 선고할 것인가? 네, 예, 예. 이런 네.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게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이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이번에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지금까지의 이제 그 법원의 판결, 삼성과 관련된 그 판결들, 이제 특히 뭐 삼성뿐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련된 그 판결들을 보면 어떤 그 검찰에서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대부분이 오히려 더 형량이 아주 완전히 또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도 이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나는 바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을 법원이 이제 받아들인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삼성도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우리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 부회장은 바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지금 구사하면서 그동안의 재판을 받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또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이 이런 어떤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 그리고 어떤 특정 재벌 기업에 벌을 준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맞는 하나의 그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예. 그때 재산을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 세금을 내고 상속을 받아라. 예. 라는 어떤 그런 통상적인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2번째는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재산이 15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재산의 15조가량의 재산을 모으기까지 10%면 1,500억이고요. 1%면 150억인데 단 1%의 세금도 내지 않고 15조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이 과연 투명한 것이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그 의문점을 좀 법원이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보통 국민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상속받을 경우에 그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왜 재벌 기업들의 그 손자, 증손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렇게 상속이 가능한 사회가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좀 법원이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예를 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이 과정이 투명하고 정의로웠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던 그런 서류들이 그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또 현재까지도 여기에 이 서류를 작성했던 그 사람이 삼성에 파견 나가 있다가 아직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사실을 이러한 것들이 저는 국민적으로 상당히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상속에 관한 문제라는 게 출발점에 관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의할 때 이제 애들한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400m 트랙을 돈다고 했을 때 스타트 라인이 모두 다르잖아요. 먼 안쪽에서 그렇습니다. 뛰는 사람은 제일 뒤에서 뛰고 제일 바깥쪽에서 뛰는 사람은 제일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상속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 출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00m 트랙처럼 누구는 뒤에서 뛰게 하고 누구는 앞에서 뛰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0대 기업의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0대 재벌 기업이 다 상속받은 지금 기업입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회나 경제적 탄력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상속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대주주가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것은 저는 굉장한 모순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제 그 상속 문제, 그러니까 국민연금 동원 문제보다도 이 뇌물죄 쪽에 아마 더 비중을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유라를 모른다. 최순실의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전략을 당연히 쓰겠죠. 예. 그런 전략을 당연히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삼성이 다른 재벌 기업과 이번 상황에 있어서 다른 점은 재산 국외 도피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78억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제 삼성이 한 일이고 이것은 서류로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실제로 298억 2,535만 원이라는 것이 전달이 됐고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횡령이다. 이제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독일 검찰도 이런 최순실 씨의 그 돈 세탁 혐의. 그러니까 이 돈 세탁 혐의를 지금 아직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에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독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최순실 씨의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삼성이 과연 무관했겠느냐. 왜냐하면 그 최순실 씨에게 이런 어떤 그 자금을 넘겨주는 과정에 삼성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삼성의 주장만큼 그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 측은 지금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예, 정황 증거, 간접 사실이 무죄 추정 원칙을 넘을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수사 기록을 직접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삼성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러나 제가 청문회 당시에
그 당시에 노승일 부장부터 받은 서류만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투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삼성이 거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검찰이 특검이 갖고 있나요? 특검에게 넘겼습니다. 특검에게 넘겼는데 그 서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예. 어떠한 서류들이 증거로 채택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국민연금과 관련 아까 우리가 상속 문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 심한 오해고 정말 억울하다. 오해를 꼭 풀어달라 이건데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아마 삼성의 전략이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이것이 이미 다 기사화되고 보도가 다 나오는 그런 예.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당시에 기재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보도가 다 나온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네.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는 통합정부추진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지금 그때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는 한국당 내의 탄핵 동참 인사도 통합정부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네. 그 통합정부안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는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초기에는 예. 그러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도 동참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걸로 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을 야당 쪽에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 통합추진위원회가 일의 상당 부분이 청와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통합 정신은 현재도 유효하고 또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고속도로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 부근인데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299km 지점이고요. 현재 갓길에서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해서 일찍에서 금천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 또 비봉 부근 각각 2km 구간씩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한남에서 서초 구간 밀리고요. 심갈 분기점에서 수원 구간으로도 정체인데요. 판교 부근에서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남사 부근 374km 지점 5차로에서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반적으로 그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가 언제인지 알기가 참 힘든데 요새 많은 분들이 8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 일요일 이날이 국민의당 전당대회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당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느냐. 안철수 전 대표가 독배라도 마시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아주 시끌시끌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또 다른 한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아유, 요새 바쁘시죠? 예. 당원들을 열심히 근데 만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확실히 주목은 어떤 식으로든 받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국민의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던데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로.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 말이에요. 전당대회 출마 만료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사실 출마 뜻을 전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사불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선이 끝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대선 패배한 책임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건 이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죠. 제일 덕목이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박지원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 공백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는 대선 후보가 나서서 그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죠. 또 제가 모렴치다, 누울 자리, 안 누울 자리조차 가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또 셋째로는 이 상황에서 안 전 후보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 당내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안철수 후보가 자청해서 의원들에게 물었고 출마하지 말라고 의원들은 간곡하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통과 협치의 자세하고도 완전히 어긋나죠. 국민들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선 그냥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왜 이 순간에 안 전 후보가 부득부득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지, 왜 이런 당내 평기 분파 분란을 일으키는지 국민들 납득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당대표 출마 선언하지 말아라. 지금 11일이 정식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2, 3일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천정배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과 주장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적 용어로도 지금 사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앙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앙스트가 있냐면 자기가 되지 않으면 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개별이든 어쨌든 당대당이든 결국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앙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분의 심리 상태까지 알 수는 없고요. 적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민주당과 합쳐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등등은 그야말로 지나친 상상이죠. 우리 당에서 저는 물론이고 아무도 민주당과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또 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출마선은 하루 전날 함께 만났는데요. 안 후보 당신이 민주당으로 갈지는 몰라도 천정배는 죽어도 갈 일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왜 못 믿는 것인지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천정배 대표께서도 민주당 통합이라는 민주당하고의 통합이든 뭐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굳이 독배를 안 마셔도 천정배가 있는 한 절대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주당 통합을? 아니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역사와 대의를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국민의당은 과거에 1번, 2번,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를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넘어서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또 저는 저 스스로는 2년 전에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패권주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당을 탈당해 나와서 당을 국회 선거를 치르고 승리해서 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예. 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배신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이지요. 예. 근데 박주선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를 결정한 절대 다수의 당원은 침묵하는데 극소수 의원이 전체 당심인 듯 주장하면서 출당 조치나 사퇴하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처사다. 이순신 장군도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했다.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우리 당의 지금 최고 지도자신 분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분들이 진짜 극소수입니까? 출마를 반대하는 분들이요? 예, 예. 출마를 찬성하는 분들이 극소수죠.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예, 반대가 예. 다수다.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마 선언 전에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우리 40명의 국회의원 중에 출마를 찬성하는 분은, 출마하라고 하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분 중에서요? 예? 의원분 중에서 딱 한 분 있었다. 예. 다만 이제 그분이 출마를 결심하니까 좀 어쩔 수 없다. 도와준다는 의원들이 좀 더 생겼지만, 당초 이른바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 당선이 어렵다라고 보시겠네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우리 이제 당에 제가 그분이 우선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당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예. 이건 국민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악의 결정이죠. 예. 당이 그렇지 않아도 대선 패배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두 번째로는 이은미 사건으로 사실은 당이 거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다가 그 책임이 가장 큰 안전 후보께서 이제 나와서 이게 무슨 이제 이렇게 되면 당이 정말로 어려워지지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소멸에 이게 처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권을 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2, 3일 더 있으니까.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느껴질 때는 또 그거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도자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되면 정계 은퇴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하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이죠. 용어가 좀 제가 거칩니다만은 지금 누가 정계 은퇴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요. 지금 많은 당원들은 또 저도 그렇지만은 안 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실패했지만 앞으로 좀 여러 성찰의 시간을 갖고 가면서 우리도 감싸고 하면서 다시 그분의 재기를 돕고 좋은 지도자로 다시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누가 바랍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것이지 누가 정계 은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국민의당 결선 투표하기로 했죠, 그죠? 예. 결선 투표하기로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 왜 그러냐면 결국 결선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사이에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철수 전 후보가 절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당을 달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는 그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야 당의 후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만은, 결선 투표제는 이제 민주주의 원칙상 다수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우리 당이 요구했던 것이 결선 투표제 아닙니까?
또 다른 당에서도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실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 71년도에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 할 때도 결선 투표제가 있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무슨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동교동계 쪽에서 출당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출당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분들이 그만큼 당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예, 아직 민주당 윤리위원회인가요? 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